네, 안녕하세요. 7월 24일, 새로운 한 주의 시작인데, 오늘도, 여전히 정시의 주인공은 2차 전지네요. 더군다나 일단 포스코 그룹주가 또 오늘 또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뭐, 포스코 홀딩스, 그 무거운 종목이, 급등을 하고 있고, 포스코 그룹주 마찬가지고, 제약바이오 오늘 뭐 전체적으로 또 모두 안 좋았죠. 그래서 일단은 뭐 제약바이오 쪽에 대한 부분은 일단은 이번 주에 나올 FOMC 부분을 봐야 될 듯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가가 뭐 힘이 없고 주가를 보고 있자니 조금 답답하기도 해서 일단은 오늘은 마감 영상이 없는 대신에 일단 우리의 가장 큰 이슈는 합병이죠. 합병 뭐 올해 안에 이루어지겠죠. 올해 안에 이루어질 듯한데 일단은 언제 이루어질지 그리고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조금 구체적인 일정, 구체적인 일정에 따른 주가 진행 과정에 따른 주가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들, 뭐 제가 며칠 전에 한 대략적으로는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 있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합병 진행 과정에 따른 주가에 영향을 줄 만한 예상 이벤트들입니다. 그래서 합병까지 보신다라고 하면 이 영상은 꼭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죠. 당연히 합병까지는 보셔야죠. 뭐 신규 매수 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일단은 합병까지는 보셔야 되는 상황이고 해서 일단은 조금 뭐 도움이 될 만한 마음으로 일단은 영상을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요. 일단은 뭐 제가 합병 자료 영상을 올리면서 매번 뭐 보여드렸던 자료 부분이었습니다. 뭐 합병에 대한 부분 18년부터 일단 시작이 되어서 일단 2023년 7월 달에 그죠. 최근 사항으로 합병에 대한 주관사 선정 미래에셋 정권으로 정해졌다라는 그런 이제 최신 부분까지 되어 있었던 사항이었고요. 주관사가 선정이 되었으니 이제 합병에 대한 부분은 진행이 되겠죠. 뭐 올해 되든 아니면 내년에 되든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뭐 현재 지분 구조에 대한 부분, 소회장이 셀트리온 홀딩스 97%를 가지고 있고 셀트리온 셀트리온 홀딩스가 24%대 그리고 셀트리온을 20%대 가지고 있죠.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을 셀트리온이 54%대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합병 과정에서 조금 또 변수가 될 수 있는 스킨큐어 요게 또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그죠. 요것도 스킨큐어가 변수가 될 수도 있을 듯 하고요. 스킨케어 쪽에 대한 부분 소회장이 지분을 한 69%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회장이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직접 지분 11%대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렇게 대략 지분 구조 뭐 많이 보셨으니까 그죠. 이제는 또 많이 알 겁니다. 그리고 합병 시나리오에 대한 부분, 일안에 대한 부분, 삼형제를 모두 동시 합병한다라는 부분. 두 번째 2안, 셀트리온과 헬스케어를 먼저 합병하고 제약을 추후에 합병한다. 세 번째 3안,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 먼저 합병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또 나중에 합병한다 해서 일단은 크게 1안, 2안, 3안 정도로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일단 뭐 안별 시나리오 쪽에 대한 부분은 제가 처음 올렸던 영상을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는 사항이고요. 일단 뭐 합병에 대한 부분 우리는 일단 흡수 합병이 되겠죠. 셀트리온이 존속법인이 되겠고 그리고 헬스케어랑 제약 자체가 소멸법인으로 될 겁니다. 합병에 대한 부분 보통 한 4개월 정도 걸리는 사항이고요. 뭐 합병 비율, 주식 매수 청구권 뭐 중요하죠. 그리고 합병을 위한 조건 하면서 일단 과거 사례로 지시셀의 주식 매수 청구권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서는 그죠. 지시셀 합병 당시와 동일 비율로 주식 매수 청구가 나온다면 약 1조 1000억대에 대한 주식 매수 청구 비용 자체가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사항이있는데요. 일단 지시셀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주식 매수 청구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서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상대적으로 더 많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사항인데요. 우리 셀트리온 삼형제 지금 현재 주가 많이 낮아져 있죠. 이제 주가 부분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다라고 하면 셀트리온 그룹 같은 경우에는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보다 주가가 더 위에 올라가 있을 가능성이 더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그죠. 상대적으로 주식 매수 청구권 비용 자체는 뭐 상대적으로 예상했던 것보다는 여기 지시셀에 나왔던 예상 수치보다는 조금 더 뭐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듯 하고요.
뭐 합병에 대한 부분, 네, 일단은 정권사 쪽은 네, 크게 셀트리온 제약을 별도 합병, 아까 셀트리온과 헬스케어를 먼저 합병하고,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을 동시 합병, 3사 동시 합병하는 쪽으로 뭐 정권사 쪽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언론사 쪽에 대한 부분, 아까 별도로 말씀드렸다시피 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먼저 합병하고 뭐 제약을 추후에 하는 쪽, 뭐 아무튼 아니 셀트리온이 셀트리온 제약을 먼저 합병하고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추후에 합병하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뭐 이슈가 뭐 나오고 있는 사항인데요. 그래서 일단 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한 부분은 네, 주말에 올려드린 첫 영상을 보시기 바라고요. 여기에서 암별에서 가장 큰 이슈 부분은 네, 셀트리온 제약을 별도 합병하게 된다라고 하면 셀트리온과 헬스케어를 먼저 합병하고 제약을 별도로 합병한다라고 하면 셀트리온 홀딩스가 셀트리온 지분을 21.5%대에 가지고 가는 사항인데요. 3, 4합병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내 지분이 20% 밑으로 떨어집니다. 지주회사 조건 자체가 20%죠. 요게 20%에 대한 기준이 2021년까지입니다. 까지일 겁니다. 2021년까지 2021년까지 신설된 지주회사 요건이 20% 부분이고요. 그 이후로 신설된 지주회사 요건은 제가 알기로 30%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가 2021년에 셀트리온 홀딩스,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딩스, 스킨큐어 부분을 합병하기 위해서 그죠? 21년에 마무리 짓기 위해서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지주회사 요건도 20%로 또 그 혜택을 볼 수 있고 뭐 세금 혜택에 대한 부분도 있었죠. 해서 일단은 20% 기준입니다. 네. 20% 기준이라서 네. 2021년에 해당되는 지주사 부분이라서 일단 20% 부분이라서 0.5% 빠지는 부분 쪽에 대해서는 또 지주회사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0.5% 추가 매수해야 되는 상황이겠죠. 흡수합병의 절차라고 하면서 그죠. 일단은 합병 진행이 되면서 조금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 이사회 결의 및 계약 체결 부분이다 라고 첫 번째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었고요. 이게 합병 공시 내용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총 부분이죠. 네, 주총에서 일단은 합병 승인이 나야 되겠죠. 합병 진행 과정에서 승인이 난다라고 하더라도 주가는 그냥 별 영향은 없을 겁니다. 반대로 합병 진행 과정에서 조금 주주총회에서 승인이 불발된다라고 하면 주가는 하락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듯 하고요. 그 다음 부분 자체가 이제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 쪽에 대한 부분이죠. 여기 마찬가지 합병까지 승인이 났는데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 비용 자체가 회사에서 계획했던 것보다 많이 나온다라고 하면 합병은 불발될 가능성이 있는 사항입니다. 합병이 불발되면 마찬가지 주가는 또 하락하겠죠. 그리고 마지막 신주 상장일날 또 주가가 그동안 많이 올랐다라고 하면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이 부분은 지시셀의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죠. 지시셀 같은 경우에는 합병된 신주 상장되기 한 D-10일 정도부터인가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주가가 상승했다가 D-2일 때부터 주가가 빠지기 시작합니다. 뭐 이러한 패턴으로 비슷하게 움직일지 그죠? 아니면 다르게 움직일지는 조금 더 봐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여하튼 합병에 대한 부분도 조금 이벤트성 성격이 강한 사항이죠. 네, 일단은 그래서 크게 네 가지 쪽에 대한 부분은 조금 고려를 해보셔야 될 듯 하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홀딩스 합병권에서 이것도 일단은 조금 더 구체적인 일정을 보기 위해서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합병 공시가 나온 시점 2021년 7월 26일 날 합병 공시가 나왔습니다. 원래 계획대로 봐야죠. 그리고 주주총회 예정 일자가 9월 16일 부분이었죠. 대략 한 달 반 정도 조금 안 걸리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합병 기일 자체가 11월 1일 부분이었고요. 실질적으로 이거는 비상장에 따라서 신주 상장에 대한 부분은 없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주총회 쪽에 대한 부분 그리고 주식 매수 청구권 그 내용 부분을 같이 봐야 되는 사항인데요. 여하튼 합병 공시는 7월 26일 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셀트리온 홀딩스의 아까 주식 매수 청구권 기간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 기간에서 9월 16일부터 2021년 10월 6일까지입니다. 아까 합병 공시가 그죠? 7월 16일에서 나왔죠? 그러면
합병 공시 나온 기준상으로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 기간 자체는 대략 한 두 달 정도 걸리는 사항이고요. 주주총회 쪽에 대한 부분은 주주총회도 마찬가지 비슷하게 두 달 정도 걸리는 사항입니다. 요 기간 부분을 조금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녹십자 셀과 녹십자리의 셀, GC, 합병권에서 이게 또 진행이 되면서 GC 셀 같은 경우에는 11월 2일 날 이제 전체적인 7월 16일 합병 공시가 나왔고, 그리고 주식 매수 청구권 자체가 9월 13일부터 시작이 되었죠. 마찬가지 두 달 조금 안 걸리는 사항입니다. 두 달 조금 안 걸리는 걸로 그냥 일단 보시면 될 듯 하고요. 합병 신주 예정일이 11월 17일이었습니다. 그러면 GC셀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한 4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그죠? 4개월 정도 걸렸던 부분이었죠. 그리고 주총에 대한 부분 9월 13일 부분이었고, 마찬가지 두 달 조금 안 되는 시간 부분이었죠.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과거에 셀트리온 홀딩스와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딩스 합병할 때 부분이랑 GC셀 합병할 때 부분이랑 기간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습니다. 거의 비슷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듯 하고요. 셀트리온 홀딩스와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딩스는 비상장 회사 부분이었죠. 반면에 GC셀 같은 경우에는 모두 상장 회사 부분이었습니다. GC셀과 녹십자셀 동일 기준상으로 이루어졌던 사항이었고요. 요 일정상을 기준으로 조금 이제 또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예상해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8월 26일 날 해서 일단은 주식 매수 청구 가격 정해지는 부분, 뭐 계속 말씀드렸으니 그죠. 합병 공시 기준상으로 일주일 전 주가, 그리고 1개월 전 주가, 2개월 전 주가를 거래량 가중 평균 주가를 다 따집니다. 주가 부분이랑 거래량을 다 따져가지고 비중을 다 따져서 평가를 하게 되는 사항인데요. 일단 뭐 GC셀 같은 경우는 10만원대 거의 큰 차이 없이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뭐 주가가 일단은 큰 변동은 없었던 사항이었고요. 합병 비율 쪽에 대한 부분, 합병 공시 기준상으로 전일 종가, 일주일 전 종가, 1개월 전 종가라고 해서 이게 합병 비율로 정해지는 사항이죠. 마찬가지 주가 부분이랑 거래량을 다 따져서 산술 평균 비중을 다 따져서 이렇게 합병 비율 자체가 정해지는 사항입니다. 뭐 셀트리온 삼형제 같은 경우에도 그죠, 동일하게 이 논리대로 합병 비율 자체가 정해진다라고 보시면 될 듯 하고요. 마찬가지 주가 큰 변동성이 없어서 뭐 1개월 전 주가든 뭐 일주일 전 주가든 전일 주가든 주가 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장 회사 간의 녹십자 셀과 녹십자 셀 상장 회사 간의 합병권에서 11월 2일 날 합병 등 전후의 요약 재무 정보가 나왔습니다. 아까 GC셀의 신주 상장일이 11월 17일 부분이었는데요. 11월 17일 신주 상장일 대기 한 15일 보름 전에 합병 회사의 전후 매출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합병 전에 GC셀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매출 및 채권 기타 자체가 요게 187억 부분인데, 합병 전 주식회사 녹십자셀 이렇게 이제 합쳐지는 부분이죠. 그래서 103억대 해서 합병 후에는 단순하게 한 276억 정도 들어가네요. 단순하게 합쳐진 부분이 아니고 좀 뭔가 또 여기 간에 또 거래 관계가 있겠죠. 근데 암튼 요거 GC셀이랑 녹십자셀 같은 경우는 그죠, 셀트리온과 헬스케어랑 조금 다르죠. 우리는 셀트리온 매출 자체가 셀케양으로 넘어가는 매출이 대부분이라서 이게 단순하게 여기는 큰 차이 없이 그냥 플러스 쪽이라고 보시면 되는 사항인데, 우리는 셀트리온 매출의 대부분이 사라지는 구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셔야 될 부분은 일단은 신주 상장일 기준상으로 대략 15일 전에 합병 회사의 매출과 영업이익 재무 정보가 나온다라는 부분, 요게 또 우리 셀트리온 그룹의 그죠, 매출액 부분이라든가 영업이익이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주가 변동성 나올 수 있다라고 조금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하나의 변수 부분이었고요. 주식 매수 청구권 합병 비율 아까 말씀드렸던 사항이었고,
그리고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네, 우리 셀트리온 삼형제 같은 경우에는 상장회사죠. 비상장회사가 아닙니다. 상장회사 같은 경우에는 주가의 합병 비율은 주가에 따라서 아까 주가랑 거래량, 산술 평균을 해서 합병 비율이 정해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준상으로는 주가 기준에서 합병 비율로 정해지고 일단 플러스 마이너스 10% 내에서 할인 및 할증이 가능한 사항인데 여기에서 그죠?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위의 기준에 따라 정해진 기준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 정도 조정할 수 있으나 합병 비율을 조정하는 것은 존속 소멸법인 주주 간 합의가 어렵기 때문에 과거 상장사 간 합병 사례에서는 위의 기준에 따라 정해진 합병 비율을 따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 말인 주가에 따라서 합병 비율 정해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10% 내에서 할인 및 할증 자체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대부분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좀 이론적으로 우리 셀트리온 삼형제의 합병 공시가 최대한 빨리 나올 수 있는 시점, 네, 예상해 볼 수 있는 사항이겠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제일 마지막 자사주가 7월 6일부터 7월 10일까지 이렇게 체결이 되었던 사항이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 자사주 7월 7일부터 7월 11일까지 체결이 되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기준상으로 일단 한 달 후를 봐야 되겠죠. 그러면 단순하게 보면 그냥 단순하게 한 8월 12일 정도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변수들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론적으로입니다. 이론적으로 빨리 나올 수 있는 시점 8월 12일이라고 예상을 하면요. 합병 공시 8월 12일 8월 12일쯤 작년에 2분기 실적 발표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이 8월 5일 날 나왔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8월 16일 날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2분기 실적 발표 시점이랑 비슷한 시점에 만약에 이론적으로 나온다라고 하면 합병 공시 자체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2분기에 셀트리온과 헬스케어 실적은 그죠. 일단은 조금 컨센서스 소폭 빠지는 부분입니다. 이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 주가에 미리 다 반영이 되어 있던 사항이었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2분기 실적 나오면서 조금 불확실성 해소 부분으로 3분기, 4분기 실적이 전망이 좋다라고 하면 주가는 조금 또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듯한데요. 여하튼 이론적인 합병 공시 시점 자체가 2분기 실적 발표 시점이랑 비슷하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죠. 그리고 일단 3분기부터 M&A 이슈가 가시화된다라고 하고 있죠. 지금 7월달 이제 다 지나갔습니다. 8월달, 9월달 부분이죠. 그러면 3분기의 중간 8월달쯤에 그죠. 뭔가 M&A 이슈가 조금 불거질 수는 있을 수도 있을 듯합니다. 대략적으로 이렇게 비슷한 일정을 보시면 될 듯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아까 여기에 대략 일정입니다. 요 대략 일정은 과거의 셀트리온 홀딩스와 헬스케어 홀딩스 합병권 그리고 GC셀의 합병 일정을 고려를 해서 예상을 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임시주주총회는 대략 10월 초 정도로 볼 수 있는 사항이고요. 임시주주총회 하면서 합병 승인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이겠죠. 이 합병 진행 과정 중에서 주주가치 재고안 같이 나올 수 있는 사항이고요. 일부 자사주 소각을 한다든지 암튼 여러 가지 좀 주주가치 재고안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월달이면 3분기가 지나간 4분기죠. M&A 이슈가 3분기 때 불거져 나오면서 가시화가 나오면서 어느 정도 M&A 쪽에 대한 마무리 단계 그렇게 조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주주총회 할 때 M&A 이슈 부분까지 조금 더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주식 매수 청구권 자체가 한 10월 중하순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이때 합병 공시가 나오면 그러면 한 10월 23일 10월 말쯤이면 그죠. 일단은 우리가 10월달 램시메스시 미국 FDA 승인 부분을 한 10월달 정도로 예상을 해볼 수 있죠. 비슷한 일정이고 마찬가지 M&A 결과 몇 건의 M&A가 진행이 되는지 이때 조금 안 나오면 그죠. 이때 조금 확실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듯 합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던 합병 매출 우리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합병 후에 합병 매출과 영업이 아까 그죠? 신주 상장일 기준상으로 대략 한 보름 전에 나왔던 부분이었죠. 그 일정상으로 본다라고 하면 합병 회사의 합병 매출 대략 11월 말쯤에 나올 수 있는 사항입니다. 요 11월 말쯤에 한 11월 초쯤에 우리 3분기도 실적 발표하죠. 네, 11월 초입니다. 요거는 조금 일정은 조금 어긋나고 있는 사항인데 여하튼 이때 그죠? 시장이 예상했던 부분보다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 자체가 좋게 나온다라고 하면 주가는 좋아질 수 있겠고, 시장이 예상했던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보다 조금 안 좋다라고 하면 주가는 또 반대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겠죠. 이게 또 한 가지 새로운 변수로 보시면 될 듯 하고요. 마지막 변수, 신주 상장일 한 11월, 12월 중순쯤 됩니다. 이렇게 합병 공시가 나오면 이때 4분기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M&A 결과가 뭔가 나왔겠죠. 그리고 일단 신주 상장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GC셀 같은 경우에는 신주 상장일 기준상으로 대략 한 D-11부터 주가가 많이 움직였다가 D-2일 때부터 주가가 빠졌습니다. 물론 합병 공시가 나왔을 때 그죠, 조금씩 이렇게 GC셀 같은 경우는 움직였는데 우리 셀트리온 그룹이랑은 조금 다르죠. 우리는 아직 합병 공시는 안 났지만 합병이 언급될 때마다 주가가 변동성 조금 많이 생겨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PBM 이슈라든가 2분기 실적 전체 2차전지 이슈 없다라고 하면 그죠, 합병 처음 이야기가 나왔을 때 미래에셋증권 주관사로 선정이 되었다라 할 때 조금 변동성을 많이 보였죠. 그러니까 조금 조정받으면서 또 올라갔을 텐데, 아무튼 지금은 합병 모멘텀이 나오면서 PBM 이슈까지 겹치고 2분기 실적까지 겹치고 수급이 2차전지 반도체 쪽으로 쏠려가면서 주가가 더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게 또 실질적으로 이제 또 합병 공시가 나온 시점부터 또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여러 가지 진행 과정 중에서 이러한 변수들이 있으니까요. 일단은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당연히 주식매수 청구권 이 부분이겠죠. 여기는 대부분 좀 통과되겠죠. 통과될 거고, 처음으로 합병 공시가 나오면 주가 변동성 좋아진다라는 부분, 물론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그 전에 주가가 올라갔다라고 하면 합병 공시 시점으로는 조금 빠질 수 있겠지만, 주가가 그냥 점진적 우상향이 나다가 합병 공시가 나왔다 이렇게 슈팅 한번 나올 수도 있을 듯 합니다. 그리고 주주총회 당연히 조금 이거는 큰 이슈는 없을 듯 하고, 주식 매수 청구권 요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죠, 통과가 예상했던 비용 내에 나오더라도 그냥 주가는 별 흐름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요게 과다 청구로 조금 그 합병 진행 자체가 무산이 되면 주가 빠지겠죠. 그리고 좀 가장 큰 변수, 합병 매출, 합병 후에 매출과 영업이 이게 어떻게 보여지느냐, 그게 가장 큰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합병 진행 과정에서 우리들이 봐야 할 주요 변수들 다시 한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사항이니까요.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투자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